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는 푸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네,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보면 트리부터 뭐 산타, 루돌프 장식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아기자기한 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사실 막상 먹으려면 너무 아까운 그런 네. 음식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 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쁜 크리스마스 케이크 눈에 띄네요. 그렇죠. 자, 아기자기한 게 뭔가 귀여운데요. 오, 산타와 저 장갑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주제가 크리스마스 케이크인가요? 정확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주제는 아니고요. 이 네. 케이크를 장식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케이크에서만 봐도. 네, 정말 트리도 다양하네요. 예쁘게 되어 있고요. 네. 정말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너무 이뻐서 이게 먹기도 머핀들이에요. 쉽지 않겠어요? 네. 보기만 해도 예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렇게 케이크를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도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색깔도 아까 봤을 때 다양하고 또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케이크나 머핀 같은 위에 장식된 걸 보면 먹어도 될 때가 있어요. 네, 먹어도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 오. 이거를 네. 설탕공예, 그러니까 슈가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네. 잘 알려진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설탕을 주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설탕으로 만든 거였군요. 그럼 그 케이크 반죽 안에 설탕이 섞여 있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흰 설탕 가루로 된 거를 그대로 뭐 사용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보셨듯이 이제 반죽을 해야 되는데요. 네. 흰 설탕을 곱게 갈아서 이제 이거를 슈가 파우더라고 하죠. 이 슈가 파우더에다가 젤라틴과 달걀 흰자 등을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 반죽이 되는 거겠죠. 이제 네. 여기에 중탕에서 액체가 된 젤라틴과 달걀 흰자, 설탕 가루가 한데 섞여서 마치 정말 밀가루 반죽과 같은 설탕 반죽, 전문용어로 폰던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반죽하는 과정에서 식용색소를 넣어서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지닌 폰던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질감이 밀가루 반죽하고 똑같아서 뭐 밀대로 밀거나 뭐 동글동글 말거나 네. 혹은 뭐 틀에 찍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이 말랑말랑해지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또 네. 질감이 점토 같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다고 하니까 또 만져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직접 이제 머핀 위에다가 설탕 공예로 장식하는 곳에 다녀와 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밀대로 이 설탕 반죽, 이 폰던트를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반죽이 아까 그 얘기했던 폰던트 맞죠? 그 네. 설탕 반죽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색소를 넣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네. 하얀색의 폰던트인 건데요. 저 폰던트가 어떤 모양으로 탄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틀에 찍어내고 있죠.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탄생될지 뭔가 꽃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화면에서 보시는 이 하얀 폰던트를 틀에 찍어서 머핀 위에 지금 올렸어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색깔의 반죽, 지금 보니까 약간 파스텔 톤의 주황빛을 나타내는 반죽을 또 동그랗게 찍어서 머핀 위에도 올렸죠. 붓으로 네. 뭘 찍는데 이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설탕 시럽인데요. 네네. 이 폰던트가 머핀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설탕 시럽을 중간중간 묻혀서 올리고요. 빨간색 반죽도 지금 또 머핀 위에 예쁘게 장식되고 있죠. 모자가 됐네요. 저 네, 빨간색 저는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좀 아실 것 윤곽에 같죠?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산타클로스 맞죠? 네, 누가 봐도 산타클로스가 네. 만들어졌는데요. 저렇게 네, 눈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그려지고 저 있어요. 펜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용색소와 그렇죠. 시럽으로 만들어진 그렇겠죠. 전용 네. 펜이고요. 네. 지금 저 모습은 벙어리 장갑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네. 앙증맞고요. 얼마든지 틀을 사용을 하면 다양한 네. 모양이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손재주가 없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네. 어깨너머로 봤지만 그래서 네. 조금 더 좀 만들 때 막 매력 느껴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보기도 예쁘고 앙증맞고 귀여워 보이는데요. 네. 또 산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라기보다는 좀 삼촌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뭐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주의할 네. 점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설탕 반죽이다 보니까 온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계속 조물조물 만들게 되면 네. 반죽이 좀 끈적끈적해지고 아. 물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실온 20도에서 25도 정도에서 빠르게 작업을 해야 이 반죽의 찰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해서 반죽이 단단해질 수 있고 여름에는 또 습도가 높아서 너무 물러져서 작업하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너무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좀 맞춰주시면 내가 작업하기 편하고 또 예쁜 장식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머핀 같은 거 케이크 구우셔가지고 클레이 반죽하듯이 장식을 하시면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온도만 잘 조절하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네, 저도 한번 꼭 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재료 자체가 너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도 네. 해볼 수 있고요. 아까 인터뷰에도 언급이 됐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이제 수작업이다 보니까 뭐 촉감 발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모양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달콤하다고 계속 중간에 먹지 않도록 네, 그걸 맞아요. 좀 주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참 아이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되게 재밌어 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설탕으로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우선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사실 설탕의 단맛이 이런 케이크라든지 쿠키, 머핀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이겠죠. 네, 하긴 케이크를 장식하는데 소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설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푸드톡톡 설탕 편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설탕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두 앵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설탕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먹는 건데 유통기한이 없을까 싶기도 저는 하고요. 과감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눈치껏 눈치가 정답을 빠른데요. 아는 맞아요. 척했습니다. 저와 반대로 가시려고? 네, 맞아요. 유통기한이 네. 없습니다. 아, 흔하게 먹는 네. 이제 흰설탕, 백설탕이나 갈색 설탕에는 유통기한이 없는데요. 설탕은 재료에서 수분을 빼내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식품의 보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재료의 수분을 이렇게 머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촉촉하게 식품의 어떤 수분이 잘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떡이나 빵 위에 설탕을 뿌리면 이 떡이나 빵이 굳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머핀 위에 설탕 공예로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머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래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이 설탕 공예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장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는데 과연 이 슈가 크래프트는 어디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까요? 네, 슈가 크래프트는 영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주식으로 빵을 먹잖아요. 네. 그래서 네. 특별한 날에 케이크를 만들어서 먹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돌잔치 때 백설기를 올리듯이 특별한 날에 뭐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거죠. 일종의 웨딩 케이크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특별한 날에 먹는 케이크라면 오래 두고 먹고 싶을 텐데 네. 그럴 때 설탕 공예로 장식을 해서 모양도 예쁘게 하고 또 유통기한, 보존기한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음.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와, 알고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의미까지 있었네요. 정말 이번 겨울에는 가족들이나 연인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슈가 크래프트로 뭐 케이크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맹앵커가 얘기했지만 너무 달콤하고 귀여워서 많이 먹는 것만 좀 네. 경계하면 될 것 같고요. 달달한 이런 케이크 즐기시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달달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연인이 없다면 뭐 친구나 가족도 좋겠죠. 네, 저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겠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슈가 크래프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